서당 마루 밑에 수상한 방귀. 시작합니다. 삼돌이와 효성이는 서당을 마치고 함께 효성이의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훈장님이 곧불에 걸렸기 때문에 오늘은 좀 일찍 서당을 파했습니다. 해는 한창 하늘 꼭대기에 걸려 있었고 햇빛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삼돌이와 효성이는 이첨진의 담벼락 옆 그늘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도련님, 요즘 서당에서 애들이 붓이랑 책을 잃어버리는 일이 자꾸 생기네요. 그래 삼돌아,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챙기자꾸나. 네, 도련님. 삼돌이와 효성이가 담벼락 밑 그늘에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깔깔거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담벼락 너머 집 안쪽에서 뿡 하고 천둥치는 듯한 방귀 소리가 아주 길게 들려왔습니다. 삼돌이와 효성이가 눈을 휘둥그레 뜨며 서로를 쳐다보는 그때 곧이어 이첨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왔습니다. 이놈아, 아깝게 밥 비싼 거 먹고 방귀를 그렇게 대책 없이 뀌어버리면 어떡하느냐. 그 기운을 속에 꽉꽉 눌러 담아도 모자랄 판에 공중에다 다 날려버리다니. 아마 이첨지의 아들이 담벼락 옆에서 방귀를 뀌었다가 아버지에게 호되게 꾸지람을 듣는 모양이었습니다. 삼돌이는 세상에 방귀 뀌는 것도 아까워하는 사람이 있나 해서 헛웃음이 나왔지요. 그 소동이 가라앉기도 전에 집안에서 헛기침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이첨지가 삐죽이 고개를 내밀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에헴, 너희들은 여기서 뭐 하느냐? 이첨지가 물었습니다. 네, 그냥 잠시 서 있는 중이에요. 남의 집 귀한 나무 그늘을 공짜로 밟고 쉬고 있다니. 에이, 이 녀석들! 이 그림자는 우리 집 담벼락이 햇빛을 힘들게 막아서 만든 내 재산이다. 당장 나가든지 아니면 그림자 사용료를 내거라. 네? 삼돌이와 효성이는 깜짝 놀라 당황해서 이첨지를 쳐다봅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첨지가 농담을 하는 건 아닌지 이첨지의 기색을 살핍니다. 이첨지가 눈을 부릅뜨고 말하는 걸 보니 농담은 아닌가 봅니다. 이첨지는 마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지독한 자린고비였습니다. 얼마나 아끼는지 그 행색만 봐도 기가 찰 노릇이었지요. 그는 집신이 닳는 게 아까워 길을 걸을 때마다 발가락에 잔뜩 힘을 주고 비라도 오는 날엔 신발이 젖어 해질까봐 까치발로 사뿐사뿐 걸어 다녔고 아예 신발을 벗어 품에 소중히 안고 맨발로 자갈길을 뛰어다니기가 일쑤였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집 마당에 널어놓은 빨래에 파리가 앉으면 이놈의 파리가 내 귀한 옷감의 기운을 다 빨아먹는다 소리를 지르며 쫓아냈고 밥을 먹을 때도 혹여나 입 밖으로 밥 냄새가 새나갈까봐 코로만 가늘게 숨을 쉬며 식사를 마쳤습니다. 심지어 마을 사람들이 이첨진의 집 앞을 지나가다가 헛기침이라도 크게 하면 내 집 마당의 공기를 너무 많이 마셔대서 공기가 달아 없어지겠다 하며 대문을
쾅 닫아 걸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이첨지가 오늘은 아이들이 담벼락 밑 그늘에 서 있는 꼴을 보니 속이 뒤틀려서 참을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이첨지가 집신을 꼭 껴안고 맨발로 까치발을 든 채 아이들에게 삿대질하며 그림자값 내놔! 라고 외칩니다. 삼돌이는 이첨지의 기괴한 행색을 훑어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신발 닳는 게 아까워 맨발로 다니는 분이 이제는 나무 그늘까지 돈을 받으려 하시네 하고 생각했습니다. 삼돌이는 어르신 그러다가 발바닥 지문까지 다 다르시겠어요 깔깔 웃으며 효성이와 함께 도망을 갑니다. 다음 날 아침 서당에 온 삼돌이와 효성이는 아이들이 또 책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잘 좀 간수를 하지 하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공부가 시작되고 훈장님의 엄숙한 목소리와 아이들의 낭랑한 글을 읽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햇살이 창살 사이로 길게 들어와 먼지가 뽀얗게 춤을 추는 오후였어요. 자, 다 함께 따라 읽어보거라. 천지 현황하고 우주 홍황이라. 훈장님이 책장을 넘기며 선창하자 아이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몸을 앞뒤로 까딱까딱 흔들며 목청을 높였습니다. 천지 현황하고 우주 홍황이라. 아이들의 목소리가 서당마당에 감나무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훈장님은 곰방대를 옆에 내려놓으시고 수염을 쓰다듬으며 설명을 덧붙이셨지요. 하늘은 검고 땅은 누르며 우주는 넓고도 거칠다는 뜻이니라. 이 넓은 세상의 이치를 단 4글자에 담았으니 너희는 그 깊은 뜻을 새기며 마음을 정갈히 해야 한다. 알겠느냐? 예, 훈장님. 아이들은 대답하며 다시 책장에 코를 박고 글자를 눈에 담았습니다. 삼돌이도 평소에 장난기 섞인 얼굴은 온데간데 없이 진지한 표정으로 손가락으로 글자를 짚어가며 훈장님의 말씀을 경청했지요. 효성이 역시 바른 자세로 앉아 훈장님의 설명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훈장님이 잠시 숨을 고르며 차를 한 모금 마시려던 찰나 정적을 깨는 기괴한 소리가 마룻바닥 깊은 곳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뿡! 그건 분명 사람의 뱃속에서 참다 터져나온 아주 길고도 묵직한 방귀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울린 방향은 아이들이 앉아있는 마루 위가 아니라 비어 있어야 할 마루 밑이었습니다. 방귀 소리가 서당 바닥을 울리자 훈장님의 찻잔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정적이 흐른 뒤 아이들이 일제히 코를 틀어막으며 서로를 쳐다보았지요. 으악, 이게 무슨 냄새야? 야, 김서방네 아들, 너지? 아까 점심에 고구마 먹는 거 내가 다 봤어. 아니야. 소리가 내 쪽에서 났잖아. 엉덩이를 떼봐 당장.
아이들은 서로 삿대질을 하며 범인을 몰아세웠습니다. 억울한 아이는 펄펄 뛰며 아니라고 소리를 질렀고 서당은 순식간에 시장통처럼 시끄러워졌지요. 훈장님은 미간을 찌푸리며 엄하게 소리치셨습니다. 어험, 정숙들 하거라. 신성한 서당에서 누가 이리 무례한 소리를 냈단 말이냐. 하지만 훈장님의 호령도 소용없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서로의 엉덩이 밑을 조사하느라 정신이 없었으니까요. 그때 삼돌이는 가만히 코를 킁킁거리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냄새가 위가 아니라 발밑 나무 틈새에서 올라오는 것 같았거든요. 삼돌이는 슬쩍 효성이의 소매를 잡아당기며 귓속말을 했습니다. 도련님, 저 소리 어쩐지 어제 본 이첨지 어르신네 담벼락에서 나던 그 아까운 방귀 소리랑 비슷한 것 같지 않아요? 아이들이 서로 너지? 너 아냐? 하고 삿대질을 하며 싸우는 아수라장 속에서 삼돌이만 혼자 바닥에 귀를 딱 붙이고 마루 밑 동태를 살폈습니다. 삼돌이가 마룻바닥에 귀를 대고 있자 바닥 밑에서 들켰나? 하고 숨을 죽이는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삼돌이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요. 여전히 아이들은 서로 범인이라며 삿대질을 하느라 서당하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훈장님이 소리를 지르자 아이들이 모두 제자리에 앉았습니다. 모두 조용히 해봐. 내가 진짜 범인을 찾는 방법을 알아. 삼돌이의 외침에 아이들이 동작을 멈추고 삼돌이를 쳐다봤습니다. 훈장님도 흥미로운 듯 곰방대를 멈추셨지요. 삼돌이는 천연덕스럽게 마룻바닥에 한 구멍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방귀는 보통 방귀가 아니야. 어제 이첨지 어르신이 그러셨거든. 밥 먹은 기운이 농축된 아까운 방귀라고. 그러니까 이 방귀 냄새의 주인은 지금 서당에 있는 우리 중 한 명이 아니라 마루 밑 저 아래.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서당 밖 담벼락 너머에서 아니 저 녀석이 그걸 어떻게 알고 하는 당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는 곧 서당 마당에서 이첨지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오며 소리쳤습니다. 이놈들! 내 아들 엉덩이에서 나온 소중한 방귀 냄새를 왜 너희가 공짜로 맡고 있느냐? 그 냄새 맡은 만큼 다 돈으로 내놔. 사실 이첨지는 아들이 마루 밑에서 공짜 공부를 한 자라도 더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담벼락 뒤에 바싹 붙어 귀를 쫑긋 세우고 엿듣던 중이었지요. 그런데 삼돌이에게 들키기 일보 직전이라 서당으로 허겁지겁 뛰어들어온 것입니다. 아이들은 경악했고 훈장님은 기가 막힌 듯 이첨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첨지는 마루 밑에 대고 소리쳤지요. 아들아, 들켰으니 어서 나와라. 냄새 더 퍼지기 전에 입을 꽉 막고 나와라. 잠시 후 꼬재죄한 몰골의 이첨지 아들이 마루 밑 뻥 뚫린 공간에서 엉금엉금 기어 나왔습니다. 손에는 아이들이 잃어버렸던 책 중에 한 권을 소중히 쥐고 있었지요. 삼돌이는 이첨지가 제 발로 튀어나올 줄 알았다는 듯
씩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어르신, 밖에서 그렇게 열심히 들으셨으니 서당 청강료부터 내셔야겠는데요. 뭐야? 이첨지는 당황해서 씩씩거렸습니다. 삼돌이는 이첨지를 보더니 한마디 더 합니다. 어르신, 방귀값 받으러 오시다가 담벼락에 옷 찢어진 건 안 아까우세요? 왜야? 어디? 삼돌이는 입가에 미소를 띠며 손가락으로 이첨지의 옆구리를 슬쩍 가리켰습니다. 어르신, 방귀값 받으려다가 귀한 옷감이 담벼락에 걸려 쭉 찢어졌네요. 이건 냄새값보다 훨씬 비싸겠는데요. 그제야 자기 도포자락이 너덜너덜해진 걸 확인한 이첨지는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펄펄 뛰었습니다. 아이고, 내 아까운 옷, 내 도포, 이놈들아, 다 너희들 때문이다. 이첨지는 분해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수검댕이가 된 아들의 손을 낚아채듯 잡고 서둘러 서당을 빠져나갔습니다. 뒤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이첨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줄행랑을 쳤지요. 다음 날 아침 서당 마당에는 낯익은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바로 이첨지의 아들이었지요. 어제까지만 해도 컴컴한 마루 밑에서 숨죽여 공부하던 아이가 오늘은 깨끗한 옷을 입고 당당히 문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 어제 소동 직후 훈장님이 이첨지를 따로 불러 호되게 꾸짖으면서도 달래셨던 모양입니다. 공부가 그리 하고 싶어 마루 밑까지 기어들어가는 아이의 정성을 봐서라도 당당히 볕 아래서 배우게 하시오. 정 서당비가 아까우면 아이가 공부 끝나고 마당이라도 쓸게 하면 되지 않겠소. 이첨지도 마을 전체에 퍼진 방귀소동 망신이 너무 부끄러웠던 데다 훈장님의 따뜻한 제안에 결국 고집을 꺾고 만 것이지요. 삼돌이는 서당 문으로 들어서는 이첨지 아들을 보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야, 이제는 마루 위에서 숨 크게 쉬면서 공부해라. 그래야 방귀도 덜 나오지. 그 말에 서당 안은 다시 한번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활짝 피어났습니다.